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뭐 비는 안 온다고 그러니까. 오늘은 적혈구 이 피에 관한 이야기 세 번째. 적혈구의 이 직경과 모세혈관 직경이 0.0075mm 똑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 직경이 똑같으니까 가다가 막힐 수도 있다. 그게 혈액순환 장애예요. 그러면 이왕 적혈구 크기를 0.0074나 73 이렇게 하면 잘 흐르고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참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혈액의 그 끈적끈적한 것은 굉장한 지혜입니다. 이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보면 아주 기가 막힌 그 묘수, 그 신의 한 수가 숨어 있어요. 이게 도넛 형체로 돼 있어서 이게 꽉 끼는 게 아니고 쭈글쭈글해서 통과할 수 있어요. 안이 좀 비어 있어요. 도넛처럼. 모세혈관 통과 시에 보면 뭐 이쪽으로 비켜가기도 하고 저쪽으로 비켜가기도 하고 뭐 서로 부딪히면서 찌그러지면서 이렇게 흘러가요. 또 넓은 곳에 가서는 또 이게 원래대로 또 복원이 되고 좁은 곳에 찌그러진 데 가서는 이렇게 찌그러져서 통과하고 그래요. 우리가 참 일반적으로 봤을 때 왜 0.0075mm 똑같은 직경을 갖게 했느냐 이게. 그래서 답답하게 그렇게 만드느냐. 왜? 혈액순환 장애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만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그냥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 적혈구가 이 혈관의 모세혈관의 직경과 같게 한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이 적혈구가 그 혈관을 흐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있죠? 네. 원활하게 흐르는 그런 거기에 목적을 뒀다면 0.0074나 73으로 흐르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꽉 끼게 딱 맞게 했던 것은 스트레스 상태에서 혈액이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한 이러한 신의 한 수입니다. 그것이 0.0073이나 74가 돼서 계속 흘렀다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바보가 됩니다. 화를 내야 될 주관 상황에서 긴장이 없어요. 긴장 상태가 없어. 그러면 바보지 뭐야. 긴장할 때는 긴장해야 되고 또 풀어질 때는 풀어줘야 되는데 긴장이 없어요. 항상 그냥 느긋한 거야. 그럼 바보지 뭐야 그게. 이해갔죠? 그래서 현실에서 우리가 이렇게 왜 꼭 이 적혈구의 직경과 모세혈관 직경이 같게 했느냐 하는 것은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즉각 조치에 대한 대응 준비 태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순발력이 뛰어난 사람들 그 우샤인 볼트인지 어떤지 그 친구 또 그다음에 100m를 잘 달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게 무산소 상태에서 뜁니다. 9초에 얼마 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모세혈관 그 찜박질을 딱 긴장된 상태에서는 이게 모세혈관 이게 좁아져요. 그리고 이 적혈구도 찌그러지면서 이게 딱 막혀버립니다. 그 상태에서 그냥 뛰는 거예요. 숨을 쉬면 100m에 9,000m에 뛰지 못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역기잖아. 무거운 역기 딱 들어올릴 때 이때 숨 쉬면서는 그걸 절대 못 듭니다. 절대 못 들어요. 혈액이 정지된 상태에서 딱 들어야 135km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히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갔죠? 그래서 혈류 실험한 그 장면들을 보면
우리 몸이 차고 따뜻하고 하면 붙었다 떨어졌다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혈관 내피 세포의 막 마이너스라 했어요. 이 적혈구도 마이너스, 또 적혈구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서로 마이너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잘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면 이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돼요. 서서히. 그러면 들러붙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혈류를 정지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순발력을 딱 당기는 거야. 그러면 혈액의 혈액순환 장애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그 운동선수들에게는 아주 적당하게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역도를 135km를 들었어. 딱 들었다가 계속 오래 못 있어요. 왜?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놓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시간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지만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적혈구가 서로 붙지 않게 흐르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 내피세포나 그 다음에 요 적혈구 자체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들러붙어. 이게 동맥경화입니다. 그러니까 동맥경화가 있다라고,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이빠이 받고 오래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뭐 경동맥이 뭐 석회질이 꼈니 뭐 굳었니 어쩌고 그 승질이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혈액의 흐름은 내 상황에 맞게 원활하게 끈적끈적 모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스트레스 받았느냐 좀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아주 훌륭하게 적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갔죠? 그래서 이런 혈류 조절 변화에 도와서는 스트레스의 시작이다 이게요.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오랜 기간을 가느냐 짧게 가느냐에 따라서 내 몸은 질병이 발생하고 질병이 줄어든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고혈당, 저체온, 저산소증이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러면 적혈과 앵겨 붙어요. 그러나 해소가 되면 이런 상태가 또 원래대로 복원이 됩니다. 이걸 자율신경계가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일반 보통 사람들은. 역도 선수가 아니고 단거리 이런 순발력을 요하는 그런 선수가 아닌 바에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에서 혈액이 끈적끈적하다. 우리가 뭐 몸이 나쁘다. 이게 병의 원인이다. 그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혈액의 흐름이 영향을 받는다. 이제 확실히 이해를 가지고 이왕이면 스트레스 좀 덜 받게 하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 하는 거 이제 이해가 있죠. 그래서 동양의학적으로 양에 의해서 마음에 의해서 음이 문제를 변한다 하는 게 딱 맞는 거죠. 마음 상태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혈액순환 장애가 된다. 그럼 병이 생긴다. 마음이 가벼우면 몸도 가볍다.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딱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어떤 얘기가 또 나오냐면 마음이 모든 병의 중심이다라고 해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서양의학적으로. 이건 나쁜 쪽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따뜻한 마음은 만병을 예방하고 치유한다. 그 얘기입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면 따뜻한 마음은 만병을 예방하고 치유한다. 답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보면 암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한다라고 하면 암이 실패작이 아니잖아요. 자연스러운 내 몸 상태에 따른 결과물이에요. 염증 수치가 많은 거, 뚱땡이 다 마찬가지예요. 중풍 맞는 거, 심근경색 뭐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병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병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면서 스트레스 받느냐, 어떻게 받느냐, 일시적으로 받느냐, 오랜 시간 받느냐에 따라서 병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뭐냐? 그걸 찾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따뜻한 마음이 만병을 예방하고 치유한다.
기적 같은 일,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많잖아요. 나는 자연이다에 나온 그 출연자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다양한 질병, 암, 간경화 이런 걸 받아가지고 사망 선고 받고 산속에 들어갔어.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스트레스를 줄였어. 연전 현상이 없어. 혈액순환이 이게 적혈구 마이너스가 해서 혈액순환이 잘 돼. 또 산속에 산소량이 충분해. 저산소를 갖다가 정상적인 산소량을 보충할 수 있어. 23%니까. 그리고 자연식으로 식사를 해. 그러면 저체온과 저산소, 스트레스 받으면 저산소와 저체온이 오는 이런 증상들을 한 방에 개선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암은 자연적으로 퇴축,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연이다에 나온 사람들, 사망 선고 받은 사람들이 자연 치유를 하고 완전 완치를 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비교 욕심이 과하면 연전 현상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연전 현상이 오랜 동안 지속이 되면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결국 다양한 질병이 발생하고 수명이 단축되는 것은 당연하다. 건강과 행복은 마음가짐의 근본이고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된다.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면 몸과 마음이 가볍잖아요. 이 생명은 돈, 명예, 권력 이게 아닙니다. 이거하고 비례하지 않아요.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려면 비교 욕심을 줄여야 되고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자리가 아닌 자리를 가면 안 됩니다. 그럼 스트레스가 쌓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몫과 내 자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요즘 무슨 장관이네 하고 아주 갑질하고 지랄 떨다가 그게 추잡한 인생의 아주 종합 세트 같잖아요. 연일 터져요. 추잡하다. 말과 행설이 지저분하고 잡스럽다. 다시 돌아와서 질병이 없어야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건강이 곧 행복이다 하는 얘기 그겁니다. 질병과 행복, 질병과 건강, 이거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도 육체 건강보다 마음 건강이 우선이다. 혈액순환이 잘 되는 상태가 되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그래야 행복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율신경계가 육체 건강을 스스로 알아서 돌릴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계획입니다. 보면 혈액순환이 잘 돼야 건강과 행복이 찾아온다는 결론입니다. 이 얘기 쭉 들어다 보니까 우리 몸속에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스트레스를 관여하고 있는 조직이 콩팥과 간입니다. 받는 것은 콩팥이 받아요. 그리고 저장하는 것은 간이 저장을 해요. 이 두 곳은 모세혈관이 아주 엄청나게 많아요. 실제 그 콩팥을 현미경으로, 전자현미경으로 떠보면 전부 다 모세혈관 덩어리입니다. 그러니 잘 들수록 특히 신부전증 있으신 분들,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신부전 이런 사람들은 오랜 시간 스트레스를 그냥 말 그대로 이빠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결국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받은 사람이 잘못이잖아요. 누가 잘못한, 그리고 또 식습관 잘못이라면 인조 단맛을 너무 많이 먹은 거야. 왜? 우리 몸은 통상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단맛을 먹으면 이 혈당이 올라가지고 이 뇌에서 쓰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당분이 기분이 또 좋아져요. 그러니까 악순환입니다. 스트레스 받고 단 것 먹고 풀고, 단 것 먹고 풀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요인이 뭔지는 모르고 계속 단 것으로 풀려고 하니까 콩팥 기능이 망가지는 거야. 그리고 결국은 신부전이 오는 거죠. 나중에 이식 수술하거나 투석해야 되잖아요.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건 누구 잘못이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잘못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스트레스 원인이 뭔지 모르고 생각도 안 한 거지.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콩팥기능이 좋아야 돼. 콩팥기능은 짠맛이 관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짠맛을 자주 먹는 것이 콩팥기능을 보강하고 보호하고 활용하는 데 최고의 보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간에 8시간 먹고 살아가야 되잖아.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시간에는 어제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왜? 사람과 사람과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왜?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저 사람은 내 맘하고 다를 수 있고 의견을 달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왜? 사람은 나 자신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러면 스트레스가 쌓이면 자동적으로 연전연상, 저체온의 저산소가 오잖아요. 그러면 물 자주 먹고 소금 먹고 물 먹고 소금 먹고가 최고의 보약입니다. 비싼 영양제가 보약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런저런 얘기 왜 모세혈관 이 직경과 이 적혈구의 직경이 0.0075mm로 같으냐 하는 이유, 그것이 아니면 잘 팡팡 돌아서 혈액순환 장애 같은 이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병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데 직경이 모세혈관 직경보다 이 적혈구의 직경이 적어버리면 그냥 바보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참 신이 아주 위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몸만 들어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 스트레스 받는 거에 따라서 혈관이 좁아졌다 늘어났다 좁아졌다 늘어났다 하면서 이 사람이 살아가게 하는 거 굉장히 이건 과학적으로 이게 신의 영역이에요. 아시겠어요? 또 이건 뭐 마음 상태는 보여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따뜻한 마음, 겸손하고 미안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봉사활동하고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이런 유호덕, 이런 사람들은 얼굴 관상이 부드러워져요. 그런데 비교, 욕심 많고 미움, 분노, 원망이 가득한 사람은 완전 쥐똥 씹은 얼굴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몸 안에 적혈구가 계속 연전현상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순환 장애가 생겨. 그러면 뭐 들쩍지근한 걸 먹거나 무슨 그 혈전 용해제를 또 주사를 맞거나 뭐 치료를 받아. 그건 콩팥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걔가 악순환입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직혈구, 이 적혈구의 직경과 모세혈관 직경이 같은 이유 설명드렸어요. 가장 좋은 것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연전현상 줄이면서 혈액순환 잘 되게 마음과 몸이 가벼운 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무병장수의 지름길이다. 그래서 유호덕이 오복 중에 4번째 낀 이유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혈액에 관한 이야기 정리했으니까 이왕이면 스트레스 좀 덜 받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다 할지라도 받고 빨리 그냥 해소하세요. 그래서 미움, 분노, 원망 적게 하고, 용서할 거 있으면 빨리 용서하고, 용서 빌 거 있으면 용서 빌면서 몸과 마음 가볍게 사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것이고 행복을 잡는 길이고 무병장수의 비법이다. 이렇게 오늘 정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적게 받고 혈액순환 잘 되고 멋있는 관상 갖고 살아가는 행복을 맛보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